에어프라이어는 편하긴 한데 아쉬운 점도 하나씩은 있었어요. 바스켓형은 열선 청소가 안 되고 오븐형은 튀김이 바삭하지 않으니까 결국 큰맘 먹고 지른 게 닌자 에어그릴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국민템일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라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1월 출시하자마자 샀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사용해왔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설명해드리면 맛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맛있어요. 사실 이름부터 프라이어가 아니라 그릴이잖아요. 정말 스테이크 서너 번만 구워 먹어도 본 좀 뽑았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고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가면 고기부터 찾게 될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로닉 에어그릴. 열선이 상단에 위치한 건 기존의 에어프라이어와 똑같은데 최대 온도가 260도, 훨씬 높은 데다가 열 전달까지 골고루 잘 돼요. 소비 전력이 무려 2500W인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성능이고요. 게다가 이 그릴 플레이트 정말 유용합니다. 열선 반대편에 있는데도 온도가 빠르게 잘 올라서 위아래로 균일하게 고기가 잘 구워집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프로브인데 먼저 프로브 전원을 본체에 연결하고 조리 모드, 온도, 고기 종류, 익힘 정도까지 설정합니다. 그리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예열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프로브를 고기 심부에 잘 꽂아주고 애드 푸드 메시지가 뜨면 그릴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중간에 플립될 때 한번 뒤집는 과정은 있지만 그 외 모든 조리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편합니다. 또 두꺼운 고기는 집에서 조리하기 까다롭잖아요. 기름 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익힘 정도 맞추는 게 꽤 어려운 일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고기만 맛있다는 거예요. 닌자 에어그릴의 조리 모드는 총 6가지를 지원합니다. 에어프라이어, 로스트, 그릴, 베이크, 제가열, 건조. 고기 구울 때는 주로 그릴을 쓰고 로스트 모드도 간혹 쓰긴 하는데 사실 나머지 모드에는 특별함은 없고요. 심지어 안 쓰는 기능이 3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건조 모드. 보통 과일 말리거나 강아지 간식 만들 때 쓰는데 이게 적충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건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대량으로 한 번에 하는 편이니까 제품의 용량이 5.7L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만 수납할 수 있어요. 차라리 쿠팡에 있는 4만원짜리 건조기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열 모드.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드인데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맛있게 가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자 사진을 올려주셨죠. 저는 남는 피자는 보통 냉동하니까 제가열 용도로 이 모드를 쓰지는 않습니다. 상온에 뒀다가 다시 먹는다고 하더라도 로스트 모드를 쓰거나 차라리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지 굳이 설거지거리 나오게 이걸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6가지 모드에서 각각 설정 가능한 온도와 시간 범위가 있는데 제가열 모드의 모든 범주는 로스트 모드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온도와 시간 2가지 변수 외에 어떤 숨겨진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베이크 모드인데 비단 에어그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에어프라이어 제품이 마치 오븐처럼 베이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븐에 비하면 공간이 좁고 열원도 너무 가깝고 베이킹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설명서를 보면 기존의 오븐 레시피보다 온도를 약 10도 정도 낮춰야 하고 또 과잉조리 되지 않게 자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빵을 맛있게 구우려면 굉장히 섬세한 조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베이킹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애초에 이 제품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도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어프라이어 모드는 잘 쓰고 있긴 한데 에어프라이어 그 자체로서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훨씬 저렴한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해요. 그럼에도 잘 쓰고 있다고 한 이유는 이 제품이 가진 구조적 이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바스켓 모양이 가로로 넓고 높이가 낮으니까 열선과 음식이 가까워지면서 더 빨리 익고 음식을 넓게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는 감튀 같은 거 할 때 위에만 익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할 때는 계속 꺼내서 섞어주는 것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거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또 가로로 긴 만큼 냉동 피자 데울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뚜기 피자, 지름 25cm짜리가 바스켓에 안 들어가서 반드시 쪼개서 넣어야 하는 일장일단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냄비를 깔고 그 위에다 그릴 혹은 바스켓을 올립니다. 바스켓과 냄비 사이에는 유격이 있고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군만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밑공간에 물을 좀 뿌리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스팀 기능처럼 작동해서 그냥 돌릴 때보다 더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거지거리도 늘어나죠. 기름이나 찌꺼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최소 2개의 용기를 세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제품 세척이 쉬운 제품이냐?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튜브에 다른 리뷰를 보면 각각의 구성품이 분리가 되니까 세척이 쉽다고 홍보하시는데 이건 집에 식세기가 있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간혹 동봉된 브러쉬가 있어서 손 세척도 편리하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그릴 플레이트의 무게는 약 1.2kg, 손으로 세척하기에는 조금 묵직하고 기름기 가득한 이 틈새를 하나하나 잘 닦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식세기 사기 전까지는 이걸 매번 손으로 닦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럴 거면 밖에서 사 먹지. 정말 현타 세게 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세척이 쉬운 게 아니고 관리가 쉬운 것도 아니고 관리가 가능하다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스플래터 가드를 분리할 수 있고 열선을 직접 청소할 수 있다는 건 기존 에어프라이어에서는 할 수 없는 명백한 관리상의 이점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과 가능한 것은 서로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마저도 식기세척기라는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닌자 에어그릴의 특장점은 고기가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하지만 다른 기능은 평범한 편에 속하고 심지어 유명무실한 기능도 있다. 세척과 관리는 식세기가 있다면 쉽고 만약 식세기가 없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결론적으로 잘 쓰던 에어프라이어 갖다 버리고 무려 4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이 제품을 산 가치가 있었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후 관리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처음 이 제품을 구매하고 쓰다가 스플래터 가드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 해서 고객센터에 재배송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부속품 재고가 아예 없다고 하면서 본체까지 합쳐서 통으로만 교환해준다고 하셨어요. 그것 자체도 꽤 귀찮은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박스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여분의 박스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직접 박스를 구해서 보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박스를 일찍 버린 제 잘못도 분명 있지만 AS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싶기는 한데 박스는 몰라도 부속품 재고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를 보면 본체 외에 따로 파는 건 없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품절되거나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프로브는 아예 판매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속품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분실했는데 재고까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미국 아마존에 검색하면 스플래터 가드는 12달러, 프로브는 15달러, 바스켓과 그릴은 30달러 안팎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용 종이 호일이나 실리콘 바스켓 등 다양한 호환용품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해외 직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 공간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 39, 세로 41, 높이 27. 엄청 크지는 않지만 또 작지도 않은 크기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뚜껑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뒤로 많이 젖혀지면서 세로 길이가 약 50cm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뒷면에는 열기 배출구도 있기 때문에 설치 시 여유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겠어요. 세 번째, 조리 중 내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조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오버쿡된 건 아닌지 뚜껑을 열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점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기를 구울 때는 프로브를 이용하니까 온도를 수정할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에어프라이어 모드를 사용할 때는 종종 음식을 태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 늘 쓰던 온도였는데도 그렇게 된 걸 보면 기존 에어프라이어보다 화력이 좀 세다고 느껴졌고요. 포장지 추천 온도보다는 조금 낮게 세팅해서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일시정지 자동으로 되고요. 숙련도도 쌓일수록 점점 확인을 덜 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닌자 에어그릴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고기 원툴인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름도 안 튀고 냄새도 잘 안 나고 축복과도 같은 제품이 되겠지만 고기는 고깃집에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에어프라이어 용도로 쓰시려는 분들 분명 여러가지 장점을 체감하실 수는 있겠지만 6리터짜리 올스텐 바스켓형이 약 10만원 전후로 구매가 가능해진
대신 지금 시점에서 무려 30만원에 가까운 가격 차이를 메꿀 만큼이냐? 그것은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 사면서 조금 과소비했다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내랑 특별한 날 스테이크 한번 맛있게 먹고 나면 충분히 용서가 되는 그런 감정으로 이 제품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